오늘 강의는 퀵북스 온라인 사용을 시작하면서 엑서사이즈 1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은 은행 부자의 등록, 투자자, 투자금 등록, 은행 예금, 그리고 수표 발행에 대한 것입니다. 퀵북스 온라인에 접속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메뉴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vertical 메뉴, 이 메뉴가 이렇게 보이신다면 이것은 accountant view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여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기어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위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어카운턴트 뷰이고 비즈니스 뷰로 스위치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투 비즈니스 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vertical 메뉴, 사이드 메뉴라고 앞으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두 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은 직원들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로만 메뉴를 만들어 준 것이고, 어카운턴트 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뷰는 조금이고 메뉴 뷰를 사용하시더라도 퀵북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어카운턴트 뷰,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전부 어카운턴트 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퀵북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자마자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설정 기어 세팅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Your Company라는 이 칸에서 Account and Settings,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퀵북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의 성격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Account and Settings를 클릭합니다. Account and Settings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Company입니다. 컴퍼니에 가면 우리가 맨 처음에 회사를 셋업할 때 붙였던 이름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인더스트리, 저는 All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해서 가장 광범위한 것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여기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연필을 클릭하여서 아무 때나 이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일즈에 가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세일즈 포맷, 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 메소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곳에 와서 전부 다 같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Product and Services, 여기에 가셔서 아주 기본 기능 외에는 전부 다 off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turn on,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off, 역시 연필 그림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고칠 수 있는데 바코드를 넣으셔야 된다면 그걸 on. price rules를, 프라이스 룰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격표, 프라이스 리스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표, 소매 가격표, 혹은 뭐 연말 세일 가격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시려면 꼭 이것이 on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전부 초록색으로 on을 시켜주시고 트랙 quantity and price rate 같은 것도 역시 상품의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려면 항상 이것이 전부 다 on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면 꼭 여기에 있는 Save를 클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Sales에 있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Products and Services를 저기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Expenses에 가셔서 Expenses에 가시면은 여기에서 Purchase Orders, 이 Use Purchase Order가 on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Save. 그 다음번에는 Advanced를 가셔서 Advanced에서 Categories에 가면 Track Classes가 있습니다. 이 Track Classes는 지점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뭐 판매국, 생산국 이런 식으로 디파트먼트로 나눠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P&L,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따로 지점별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 트랙 클래시스라는 것이 on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퀵북스에서 트랙 클래시스라는 클래스라는 단어는 지점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필요한 기본 세팅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세팅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X를 눌러서 닫지 마시고 닫으면 안 됩니다. 맨 밑에 가서 여기에 있는 초록색 Done을 클릭하셔서 세팅 창을 클로즈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퀵북 메뉴가 바뀐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은행 어카운트 111 구자와 999 구자 체킹 어카운트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구자가 있습니다. 111 구자와 999 구자. 그런데 그것을 뱅크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려면 어카운팅에 가서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는 퀵북스가 스탠다드로 만들어준 어카운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 타입을 고르실 때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하다는 스탠다드 어카운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어카운트를 여기에 애드하기 위해서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플러스 뉴 글씨를 눌러야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 안 되고 글씨 뉴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뉴 어카운트를 만드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윈도우에서 우리는 뱅크 어카운트 은행 구자이기 때문에 뱅크를 클릭을 합니다. 이것이 메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ave Account Under 이곳에 가셔서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뱅크 어카운트라는 기본 뱅크 타입이 어카운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뱅크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체킹 뱅크 1이라고 되어 있는 퀵북스가 만들어준 어카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ABC뱅크의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 것이므로 뱅크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고 텍스트 폼 섹션에는 디테일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체킹, 캐시언 핸드라든지 체킹 머니마켓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이 중에 있는 데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한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뱅크 어카운트 중에서 체킹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체킹 이것은 뱅크 어카운트의 더 자세한 디테일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 폼 섹션은 여기를 마우스를 가져가면 보이시겠지만은 이것은 CPA가 나중에 텍스트 보고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퀵북 사용에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카운트 네임에는 은행 구자 넘버 마지막 세 자가 11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킹 약자로 쓰겠습니다. ABC 뱅크. 디스크립션에는 여기에 뱅크 모든 넘버, 어카운트 넘버를 다 적는다든지 이곳에 조금 더 자세한 메모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팅 데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스타팅 데이트 옆에를 바를 조금 더 가지고 내려갑니다. 스타팅 데이트는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beginning of this year. 그렇게 되면 그 하루 전날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밸런스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회사라면은 12월 31일 날 어카운트 밸런스가 10,000불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이라고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밸런스 시트라고 나오는 거는 무시하시고 그렇게 갔더니 뱅크 어카운트라는 메인 타입 밑에 111 체킹 ABC 뱅크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현재 밸런스는 제로고 그렇게 하고 세이브 이곳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퀵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이브 앤 클로즈와 세이브 앤 뉴가 있는데 아직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가 끝나고 거기에 가서 보시면 111 구자 ABC뱅크가 메인 타입은 뱅크, 디테일 타입은 체킹, 밸런스는 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애더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번에 우리가 뱅크 디파짓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셔서 Customer columns, Vendors column, Employees column, Other column에 가면 그곳에 Bank Deposit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nk Deposit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곳에 Bank Deposit 하는 윈도우가 열렸습니다. 날짜는 exercise 1의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월 1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은행에 디파짓을 할 것이냐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존 윌리엄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불을 받았습니다. 수표 2098번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는데 우리는 111 구자 우리가 만들어 놨던 111 체킹 어카운트 ABC 뱅크에 디파짓합니다. 그다음에 꼭 여기에 혼동하지 않도록 보셔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옆에 밸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태그는 메모와 같은 것인데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funds to this deposit 여기에다가 무엇을 디파짓 할 것인가 received from 우리에게 수표를 준 사람을 얘기하죠. 퀵북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아무런 것이 표시가 안 돼 있다가 우리가 가서 클릭 라인 1에서 클릭을 했더니 라인 1의 것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received from의 옆에 있는 드랍다운 메뉴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그곳에 add new 왜냐하면 지금 현재 투자자 존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dd new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커스터머 퀵북스에는 타입이 커스터머가 있고 벤더가 있고 엠플로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엠플로이는 직원이고 커스터머는 우리에게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만 고객만 커스터머로 등록을 합니다. 그 외에 커스터머가 아니고 엠플로이가 아닌 지금과 같은 투자자라면 무조건 타입은 벤더가 됩니다.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전부 벤더, 투자자도 벤더, 은행도 커스터머가 아니고 엠플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도 전부 벤더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벤더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vendor displayed name, 즉 네임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고 존 윌리엄스를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머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거기에서 컨택 네임이라든지 이메일, 전화번호, 모빌 넘버, 팩스, 그리고 또 그 다른 것,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맨 밑에 보면 name to print on checks, 이 사람에게 혹은 이 회사에 수표를 발행했을 때 거기에 페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름으로 발행을 해달라든지 혹은 개인 이름으로 발행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했더니 여기에 received froms에 우리는 존 윌리엄스가 그곳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카운트는 존 윌리엄스가 우리에게 투자금 300만 불을 투자하였는데 그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 가면 클릭을 해보면 퀵북스가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어카운트는 회계 기회정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존 윌리엄스의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add new를 클릭을 하시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 때에는 이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화면이었고 여기에 써 있는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맨 처음에 그림으로 뱅크라든지 에퀴티라든지 인컴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글씨로 나오게 됩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투자금은 equity에 속합니다. 그래서 equity를 어카운트 타입으로 선택하시고 디테일 타입은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파트너 컨트리뷰션스, 왜냐하면 LLC이기 때문에 파트너 컨트리뷰션이 될 것이고 개인 회사라면 오프닝 밸런스 에퀴티나 혹은 오너 에퀴티, 주식회사가 된다면 캐피털, paid in capital, surplus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트너 컨트리뷰션스, 투자한 금액. 근데 파트너 컨트리뷰션 해놓으면 어느 파트너가 투자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contributions 존 윌리엄스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야만 합니다. 디스크립션에는 존 윌리엄스에 대한 조금 더 언제부터 투자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메모와 같은 것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is sub account는 다른 어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여기에는 저기 버튼을 눌러보면 save and close가 있고 save and new가 있어서 어카운트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save and close. 그렇게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었더니 그것이 이곳에 나와서 contributions 존 윌리엄스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우리한테 수표를 보냈기 때문에 책을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트랜스퍼 혹은 와이어로 들어왔다면 add new를 하셔서 계속 다른 페이먼트 메소드를 이곳에 더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리퍼런스 넘버에는 이번에는 수표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어마운트에는 300만 불은 300000 꼭 이렇게 절대 1000마다 찍는 thousand마다 찍게 되는 컴마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야 센트가 없다면 이곳에 소수점을 찍고 구태여 00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번에 클래스,
이 클래스는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 칸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에도 300만 불이 자기가 자동으로 코마가 찍히고 센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클래스는 지점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존 윌리엄스가 우리에게 투자한 것은 어느 한 지점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를 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지점칸은 꼭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여기 구자도 정확하게 111 구자로 들어갔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Save and Close. 더 이상 디파짓 작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불이 들어왔더니 이곳에 111 구자에 300만 불 퀵북 밸런스가 생겼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 때나 이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내가 보고 싶은 이 어카운트의 모든 트랜잭션을 보시고 싶으시면 이곳에 오셔서 뷰 레지스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1월 1일 날 존 윌리엄스로부터 300만 불을 받아서 디파짓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는 에디슨사에게 LA 브랜치의 전기세 275불 35전을 수표 1001번으로 지불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반적인 회계의 대부분은 플러스 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곳에 customers, vendors, employees, other 이 4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표 발행을 할 때에는 책, expense와 책의 구별이 조금 모호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책 넘버 1번, 첫 번째 우리 은행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뱅크 어카운트는 어느 은행 수표를 지불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111 구자가 되겠죠. 그랬더니 옆에 밸런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에디슨사에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곳에 가서 보면 에디슨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에디슨은 우리에게서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은 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더 네임은 에디슨. 나머지 데이터는 생략하기로 하고 세이브를 클릭하겠습니다. 날짜는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1월 2일. 카테고리는 어카운트를 뜻합니다. 에디슨에다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왜 지불하였느냐? 그 이유는 유틸리티로 지불했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여기에서 쭉 찾아가 보면 이 퀵북스 회사에서 만들어준 어카운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 가서 보면 유틸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유틸리티가 우리 회사에서 전기, 가스 혹은 워터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데 금액이 크다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유틸리티, 일렉트릭, 유틸리티, 워터, 유틸리티, 가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어카운트를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유틸리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는 275불 35전입니다. 275불 35전. 클래스를 이번에는 이 전기세는 LA 브랜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A 제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안 만들어져 있다면 Add New 클릭하셔서 LA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표가 지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1번으로 나왔지만은 우리는 자 마지막 사용한 수표가 예를 들어서 1000번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요번에 발행해야 될 것은 1001번이다라면 그렇게 고치시면 그렇죠? 고치고
여기에서 클릭 바깥쪽에 가서 내가 다 썼습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여기 위에 있는 제목도 책 1001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번은 렌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를 내야 된다면 똑같이 수표로 발행을 하게 되면 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Save and Close를 하지 마시고 버튼을 눌러서 Save and New를 합니다. Save and New를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1001번은 세이브가 되었고 1002번 수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Pay도 Add New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나왔죠. 예, 랜로드는 당연히 벤더입니다. 그래서 랜로드의 회사 이름은 LA 매니지먼트. 역시 나머지는 생략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은행 구자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것에 보면 전기세 냈기 때문에 밸런스가 이미 변했습니다. 카테고리에서는 클릭을 하셔서 렌트를 낸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여서 렌트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사용하는 어카운트일 경우에는 클릭을 하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렌트라고 써봅니다. 이렇게 쓸 때마다 RE까지 쓰면 RE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카운트가 나오고 N자까지 했더니 rent or lease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타입은 expense. 우리가 만약에 렌트를 주고 있는 랜로드 회사라면은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불하는 렌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nt or lease 하시고 어마운트는 8,500불. 당연히 코마는 쓰지 않고 이것은 LA 브랜치의 렌트를 낸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LA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번 문제는 날짜를 안 바꿨습니다. 제가 잊어먹고 3번 문제이기 때문에 1월 3일 수표 번호는 자동으로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New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뉴욕 브랜치의 랜로드에게 렌트를 지불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dd new 하시고 이름은 vendor type 맞죠? 꼭 타입을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vendor 이름은 뉴욕 매니지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은행 구자 맞는지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날짜는 1월 4일.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네임을 등록하실 때 주소를 다 적었다면 요 밑에 가서 주소가 다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수표 번호는 자동으로 1003번으로 넘어갔고 이곳에서 렌트를 내기 때문에 클릭하고 rent or lease expense고 이번에는 13,500불. 클래스는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add new 클릭하시면 되고 해서 NY 뉴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택하게 되면 똑같은 렌트를 냈지만은 13,500불 뉴욕용과 8,500불 LA는 별도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리포트를 나중에 주게 됩니다. 또 다시 수표 발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ave and New를 다시 또 클릭을 하고 Pay에서 플러스 New, Add New 해서 이곳에서는 오피스 디팟을 등록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채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 디팟 해놓고 수표 뱅크 어카운트 맞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날짜는 1월 5일 카테고리에서 여기도 역시 오피스 서플라이라든지 그렇죠? supplies for office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클릭하고 이와 같이 커서가 나왔을 때 오피스를 클릭을 해보았더니
제 퀵북스에는 오피스 익스펜시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피스 서플라이즈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supplies for office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만 맞으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 지불한 것이 574불 54전 오더는 LA 구자로 LA 브랜치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라인 2에 가서 똑같이 오피스 익스펜스지만은 985불 25전을 뉴욕 브랜치, 왜 이렇게 라인을 따로따로 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이 경비 지불이 뉴욕 브랜치에 지불된 것과 LA 브랜치에 지불된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똑같은 오피스 익스펜스를 사용을 하였더라도 이렇게 라인별로 지점을 따로따로 꼭 구분해 주셔야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표 발행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연습 겸해서 마이클 로저스라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50만 불을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뉴 클릭하셔서 Other 컬럼에서 Bank Deposit 그렇게 해서 111 구자인지 다시 한번 보고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엑서사이즈 1의 6번째 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Received from. 당연히 새로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add new를 하시고 Customer Display Name 여기에 별표가 있는 걸 보시고 꼭 이거는 적어 넣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클 로저스를 새로 등록을 하고 세이브합니다. 어카운트, 왜 투자를 하였느냐?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사용하였던 contribution, 존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add new 하셔서 어카운트 타입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equity, 디테일 타입은 똑같은 우리 LLC의 새로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partner contributions, 그러나 이름은 contributions 마이클 로저스 하고 save and close. 페이먼트 메소드는 똑같이 수표로 냈습니다. 수표 번호는 6543, 어마운트는 50만 불, 코마 찍지 말고 클래스는 당연히 우리 전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비워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른 빈칸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마운트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 작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면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곳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밸런스 쉿이나 프로핏 앤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런스 쉿을 클릭을 하시고 옆에 있는 막대기를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1월 달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는 꼭 Run Report를 클릭을 해주셔야만 이것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카운팅 메소드에는 캐시 메소드와 accrual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캐시는 꼭 돈이 수금되거나 지불되었을 때에만 회계 장부에 기입을 하고 accrual 메시지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면 아직 돈을 받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에 기입이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대개가 작은 회사들은 캐시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고 큰 회사들은 어큐럴 베이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일정 이상의 매상을 올리게 되면 정부에서 캐시 베이시스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카운팅 메소드 캐시, 이걸 캐시 메소드를 캐시 베이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런 리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월 31일 이렇게 여기에서 1월 31일은 1월 31일 밤 12시를 뜻하게 됩니다. 해서 111 구자에 현재 남아있는 돈,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여기에 나오게 되고 현재 투자를 받은 것, 그 다음에 네트 인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세나 렌트나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서 총 350만 불의 투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347만 6,191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포트에서는 Profit and Loss가 있습니다. 이건 손익보고서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것입니다. Profit and Loss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의 사용한 인컴과 익스펜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는 아직 인컴이 없었기 때문에 인컴은 제로가 됐고 익스펜스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오피스 익스펜스와 렌트 낸 것과 유틸리티 낸 것 때문에 23,808불 14센트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1번 문제풀이였습니다. 엑서사이즈 2에서는 직원용 크레딧 카드의 등록과 사용의 관리, 카드사의 스테이먼트 지불, 그리고 직원이 사용하는 데빗 카드의 장부 기입을 공부합니다. choicestudy.com의 케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라이크를, 또 다른 강의를 구독하시려면 subscribe,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